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수십 년간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한순간에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8세로 신장내과 전문의를 55년 동안 파고든 김동환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만성 신장질환과 혈압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십니다. 지난 50년간 이런 분들이 투석과 약물 치료에 써버린 비용만 해도 한 명당 수억 원을 넘나드는 것을 봐왔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비용 때문에 가족들까지 경제적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의사로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그동안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믿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제 이 방법들을 정확히 따라해 보시면서 병원 가는 횟수와 치료 비용을 절반 이상 줄여보는 게 어떨까요? 저 역시 제 가족이 신장 기능 저하를 겪으며 절망과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엔 부어오른 발목을 보며 한숨을 쉬고 저녁엔 혈압약 6알을 삼키며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의사인 제가 가족의 병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던 그 시간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후 의사 생활의 절반을 임상 데이터 분석과 직접 실험해보며 수술과 약 없이도 가능한 식단 조절의 핵심 원리를 찾았습니다. 책이 아니라 제 몸과 수천 명의 환자 사례로 증명했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 위에 늘 있던 깻잎이 가진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88세에도 아침 발목이 가볍고 혈압이 120대로 안정적이게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1,500명의 환자에서 동일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씻고 적당히 먹고 올바르게 조리하는 3가지 원칙이 모여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4가지 핵심 주제와 깻잎의 항염 성분, 올바른 섭취법, 신장 보호 원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전체 효과를 얻습니다.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작 전 혹시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현재 혈압 수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평소 깻잎을 어떻게 드시는지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댓글로 개인별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깻잎 한 장으로 시작하는 신장 보호와 혈압 안정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깻잎을 흔히 접할 수 있고 고깃집 등 식당에서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깻잎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 성분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을 낮추는 좋은 지방입니다. 마치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염증 수치가 30%나 낮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강력한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산화와 싸우는 천연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이고 변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깻잎은 혈관과 뇌, 면역 체계에 두루 도움이 되는 밥상 위의 약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비싼 영양제를 사 먹으면서도 몸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환자분들께 각종 보조제를 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관찰해보니 화학적으로 만든 보조제보다 우리 식탁 위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훨씬 안전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여주더군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분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잎 한 끼에 5장에서 7장, 하루 총 10장에서 15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저녁 3시간에서 4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밤에 속이 편하고 다음날 발목 붓기도 덜하거든요.
저는 두부와 토마토를 섞은 깻잎 두부 샐러드나 살짝 데친 깻잎으로 쌈을 싸서 먹곤 합니다. 다만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생잎을 과식하면 속쓰림이 올 수 있고 깻잎과 함께 드시는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기름에는 깻잎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혈압과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티스푼 하나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깻잎을 제대로 먹어도 함께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그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깻잎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장아찌입니다. 장아찌는 편리하고 입맛을 돋우는 밥도둑이지만 나트륨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장아찌 한 접시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을 넘어버리죠. 문제는 깻잎의 좋은 성분들이 나트륨과 만나면서 그 효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면 혈관벽의 압력이 가해져서 혈압이 상승하고 이는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깻잎이 혈관을 보호하려 해도 동시에 들어오는 과도한 나트륨이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 걸음이 되어버리죠. 2024년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 고기입니다. 고온에서 태운 고기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불꽃과 연기에 섞여 나오는 독성 화합물로 우리 몸에 축적되면 세포 손상과 만성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특히 직화구이나 숯불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하죠. 깻잎에 들어있는 로즈마린산 같은 항염 성분들이 이런 발암 물질들을 중화시키려고 애쓰지만 그 양이 너무 많으면 깻잎의 좋은 성분들이 모두 소모되어 버립니다. 결국 깻잎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대신 독성 물질과 싸우느라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 깻잎을 먹으면서 동시에 해로운 것을 함께 먹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도 깻잎 장아찌를 밥과 함께 한 그릇씩 드신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반찬으로 자주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으면 깻잎의 좋은 성분보다 소금의 해로운 영향이 훨씬 커져 오히려 몸에는 부담이 커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아찌는 작은 접시로 3분의 1, 주 2회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저염으로 직접 만들어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는 중불이나 약불로 구워서 탄 부분은 가위로 제거하고 깻잎은 생잎으로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외식 후에는 물 한 컵 마시기와 30분 걷기를 함으로써 붓기와 혈압 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깻잎이 해로운 것을 모두 다 잡아준다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깻잎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고 기본은 식사에 있습니다. 덜 짜고 덜 태우는 것을 먹는 게 좋습니다. 김치와 국, 양념까지 합치면 숨어있는 소금이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국물을 2숟갈만 먹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 아셨나요? 아무리 좋은 깻잎도 제대로 씻지 않고 먹는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깻잎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깻잎은 잎 뒷면이 주름지고 잔털이 많아서 잔류 농약이 달라붙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흐르는 물에 세척하면서 손으로 문지르기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으면서 손으로 문지르면 농약 잔류량이 9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쁜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않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깻잎을 대충 헹구고 바로 드신 적 있으시죠? 저도 바쁠 때는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으면 농약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까지 함께 섭취하게 될 수 있기에 이제부터라도 주의하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세척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손을 20초간 깨끗이 씻으시고 생고기용 도마나 칼과는 분리해서 사용해 보세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깻잎 앞뒤를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며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뒷면 주름 부분을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샐러드로 드실 때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바로 드시고 조리용으로 쓸 때는 살짝 데쳐서 사용하면 고령자나 신장병 환자에게 칼륨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보관할 때는 완전히 건조시킨 후 키친타올로 감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젖은 채로 넣으면 금방 시들고 냄새도 납니다. 간혹 소다나 식초물에 담그는 분들이 계신데 진한 농도로 오래 담그면 오히려 이상한 맛이 배고 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역시 깨끗한 물 세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이 씻은 깻잎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박만영님은 76세이시며 건강 채식파로 동네에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점심에는 깻잎을 듬뿍 넣은 샐러드를, 저녁에는 바나나와 토마토를 곁들이는 식단을 매일같이 유지하셨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하신다며 제게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심전도에서 부정맥이 보였고 피검사에서 칼륨이 5.9,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도 49로 신장 기능 저하 증상이 있었습니다. 만영님은 당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깻잎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듬뿍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만영님도 다른 환자분들처럼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오히려 독 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에겐 오히려 몸 밖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규칙해지며 심한 경우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제한으로 채소를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콩팥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저는 만영님의 식단을 덜고 나누고 데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생깻잎은 한 끼에 4장에서 5장, 샐러드는 격일로, 채소는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만들어 드시는 걸 권고했습니다. 바나나는 주 2회 반 개씩, 토마토는 소량만 드시고 장아찌는 작은 양으로 격일, 저녁물은 잠자기 2시간 전까지만 마시도록 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만영님의 칼륨 수치는 4.8로 안정 범위에 도달하였고 부정맥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만영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음식도 내 콩팥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만영님은 깻잎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과 조리법, 시간을 바꾸었죠.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덜 숨차고 더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좋다는 음식을 무작정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영님 사례처럼 좋다고 드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낮거나 칼륨이 높았던 분들은 생 깻잎을 한 끼에 5장 이내, 하루 10장 이내로 시작하세요. 샐러드보다는 살짝 데친 깻잎으로 덜 짜게 무침을 더 자주 드시고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고칼륨 식품과는 같은 끼니에 과식하지 마세요. 혈압약 중에서도 칼륨이 오르기 쉬운 약을 새로 시작했다면 일주일에서 2주 안에 피검사로 칼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장에 좋다고 해서 깻잎을 많이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나 영양사와 허용량을 한 번만이라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칼륨만 고집하면 변비나 영양 부족이 올 수 있어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제 장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탁에 늘 깻잎 장아찌가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깻잎 장아찌가 편하게 만들 수 있고 맛도 좋다고 좋아하셨었죠.
장모님은 입맛 없을 때는 이게 최고라며 밥 한 숟갈을 더 드시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밤마다 가슴이 벌렁거리며 아침이면 발이 퉁퉁 붓는 것 같다며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50을 찍었고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이 경계선이고 미세단백뇨가 보였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보자마자 바로 장모님께 3가지 약속을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장아찌를 댈 수 있으면 안 드시되 드신다면 접시 3분의 1로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국물은 2숟갈만 먹기. 셋째는 깻잎을 생잎으로 씻어서 두부와 토마토와 함께 먹고 고기는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고 저녁 물은 잠자기 2시간 전까지만 마시기 였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왜 갑자기 바꿔야 하냐며 투덜거리시던 장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 발목 자국이 눈에 띄게 옅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2주가 지나자 두통이 사라졌고 잠도 깊게 주무셨다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혈압은 120대로 내려왔고 소변 검사도 안정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말대로 했더니 밥맛은 그대로인데 숨이 덜 차고 밤에는 푹 잘 자는 것 같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깻잎은 분명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짠 것과 탄 것과 만나면 그 효과가 죽어버립니다. 깻잎을 조금씩 제대로 드시면 누구나 식탁에서부터 몸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해 드리면 오늘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깻잎은 밥상 위의 약초입니다. 오메가3와 폴리페놀 덕분에 혈관과 뇌, 면역 체계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짠 장아찌와 탄 고기와 함께 먹으면 그 이득이 소금과 연기 독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니 덜 짜게, 덜 태우게 잘 씻어서 드세요. 둘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개인 맞춤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조금씩 제대로 꾸준히가 답입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셋째, 저는 평생 진료실에서 보았습니다. 병은 지식 부족보다 습관 부족에서 더 자주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장아찌 수저를 한 번 덜 뜨고 탄 자국을 가위로 잘라내고 생깻잎 5장을 두부와 함께 드셔보세요. 그 작은 동작이 아침 붓기와 밤 소변, 혈압 숫자, 그리고 소변 거품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익숙해진 습관을 갑자기 모두 바꾸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포기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저녁 깻잎 5장을 흐르는 물에 정성스럽게 씻어서 두부와 함께 드셔보세요. 그 향긋한 맛과 함께 몸의 변화가 조금씩 시작될 것입니다. 88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제 가족의 아픔까지 겪으며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저녁에 깻잎 몇 장을 정성스럽게 씻어 먹는 것, 탄 고기 대신 중불에 구운 고기를 선택하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깻잎 한 장이 가진 작은 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아침에 발목이 덜 붓는다거나 혈압이 조금씩 안정된다거나 소변 거품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바로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